자, 여기 이제 광주 충장로입니다. 여기 아시아 문화전당 전남 도청 자리가 있었던 곳인데, 여기서부터 충장로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지하철역도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초밥집 한 곳이었는데, 여기 감의 일식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식당도 지금 충장로에서 문을 닫았고요. 저 앞에 보시면 이제 충장로 이제 일가 쪽 쭉 내려가는 곳들이 있어요. 우체국 내려가는. 여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이었었는데, 저도 놀랐었는데, 이 매장 건물 통째로 3개가 다 1층부터 2층까지 다 비어있는 모습 보고, 이 자영업 경기가 이렇게 많이 위태롭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모습도 있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5월 황금 연휴, 이 3일간의 연휴가 금방 또 지나갔습니다. 이 어린이날 광주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기후 변화, 그 영향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또 저녁 들어서 춥기까지 한데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저희가 광주 또 경제 부동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채널인데, 오늘은 광주의 이제 상가 문제, 또 자영업 사장님, 문구점은 20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매출이 반토막 나셔서 최근에는 이제 저가커피 창업 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하고 저하고 좀 나눴던 얘기를 통해서 지방 경기 또 광주의 아파트 부동산 뭐 이런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어린이날에 친한 형하고 사우나를 갔다 왔어요. 사우나 갔다 오고 이 광주 중심 상권 중에 하나였던 충장로,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남도청 그 주변 자리가 예전에는 정말 광주에서 잘 나가는 상권이었거든요. 핫플레이스였었는데, 거기 이제 잘 나가는 상권에 있는 매장들,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식집이 있는데, 그 일식집도 다 이제 철거, 폐업이 됐고요. 건물들 전체가 다 상가가 한 집 걸로 한 집 다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하나둘 이제 현장을 떠나면서 이 충장로 상권은 진짜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대를 그 충장로 상권에 보냈던 뭐 저희 또래들을 비롯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이제 세락하는 충장로 상권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라든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비단 이 문제가 이 광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 뭐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영업 창업을 한 10여 년 전부터 창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방송 초기에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키즈 카페 지금 이게 한 10년 정도 돼 있어요. 충장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이라는 게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다, 힘들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저같이 이제 생계형 이 창업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이 사장님들, 이게 정말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6년, 7년 정도 됐는데, 지방 대학가 상권 앞에서 이 치즈 닭갈비, 이 식당이죠. 식당 한 곳, 그리고, 청년 다방이라고 저가 커피, 그리고 떡볶이를 함께 이게 파는 그런 이제 퓨전 분식점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식당 일에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니까 몰랐을 수 있고, 좀 젊었을 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남보다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확신, 뭐 그런 거 가지고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고했었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 2, 3년 정도는 잘 됐어요. 잘 돼서 돈도 좀 벌었었는데, 이 롱런 하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식당이나 자영업 하신 분들, 잘하신 분도 물론 계십니다. 잘하시는 사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렌드들, 상황들, 또 지방 상권을 둘러봤을 때는 악조건들이 되게 많은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지방의 경기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 게, 제 주변의 그런 사례들, 이야기들에서 그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이제 있을 것 저하고 이제 같아요. 가깝게 지내는 이웃형의 형, 지금 첨단에서 이제 문구점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하셨어요. 20년 이상 해서 베테랑이에요. 영업도 잘하고 이 사업에 대한 뭐 그런 게 좀 있죠. 좀 잘했어요. 영업에 달인같이 잘해서 잘 살았었는데, 요즘 뭐 살이 많이 빠졌고 있더라고요.
장사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영업 한 10년 정도 매장을 지금 운영했습니다. 첨단에서. 근데 매출이 이제 반토막으로 줄어든 게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도 쓰고 임대료, 기타 뭐 가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 매출이 좀 뭐 절반 가량이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저런 좀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제 문급 사업 자체가 돌리기 기반이 힘들다.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 망할 것 같아. 어떻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하다가 저가커피, 이 저가커피 모 브랜드, 이 커피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전제 조건은 하고 있는 이제 문구점에 가까운 곳에서 멀티 매장을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 통해서 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나오는 결과로 해석되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가 커피를 저도 좀 해봤거든요. 2년 해봐서 그 실상을 너무나 좀 잘하고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해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마음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40대, 50대 가장들, 또 60대 이거 안 하면 불안하죠. 뭔가 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조급함 또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돈이 매출이 좀 줄고 있느냐 가게들 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문구점이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골목 상권의 자영업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일단은 뭐 공급 과잉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주변을 돌아보자고요. 커피숍 우리 동네에 돌아만 봐도 커피숍만 한 30개 있죠. 이거 커피 팔아서 어떻게 남기죠? 투자금도 있을 테니까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이 없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아파트 경기 부동산과도 관련돼 있는데 이 대부분의 많은 이 금융 자산들, 돈들 또 대출로 돈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이제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거죠. 은행 대출 이자, 원금 이자 갖고 나면 쓸 돈이 없는 거다. 또 이제 그 장사 이제 문구점 그 형 같은 경우는 이 첨단이라는 곳이 국책 연구기관들, 또 기업들, 연구소들 그런 곳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 예산이 국가 예산이 확 줄어들었어요. 절반 이상 줄어드니까 가장 이제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이 소모품 예산들 먹는 거 줄이고 소모품 A4용지 아껴 쓰는 거죠. 매출이 그래서 확 줄어들게 돼서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 이제 광주 자영업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광주도 아파트 공급들 특히나 주상복합 아파트들 여기 많아졌죠. 주상복합 아파트 다 1층, 2층, 3층까지 이제 상가가 다 들여서게 되는 겁니다. 기존 상가들도 포화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신축 상가들이 공급되니까 이게 뭐 진짜 제로섬? 서로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방 상공 같은 경우는 1층 매장은 그래도 좀 돌아가는데 2층, 3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실이라든가 사업이 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실이 너무 많아지니까 도시 미관이라든가 지역 경계 자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가의 제한이라든가 보급 기준도 있어요. 조례에.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들도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빚을 내서 버티면서 장사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주변에도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한계가 왔어요. 지금 목을 막 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빚으로 이 대출로 버티다 지금 이제 딱 이제 턱밑까지 차게 되는데 이 폭증하는 자영업 신용 불량자 올해만 얼마가 늘었냐면 10,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신용 불량자가 된 겁니다. 이 고금리 고물가 한계에 직면했다. 이 3개월 이상 이 대출 이자를 못 갚으면 금융권은 냉정합니다. 이 돈에는 감정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돈 안 내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이 연체자가 얼마냐? 72,800명. 전국에서 사장님들이 돈 못 내고 3개월 연체된 분들 많고 2개월, 1개월 막 지금 힘드신 분더 훨씬 많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이거 주목해야 할 문제점이 60대 이상. 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60대 이상의 자영업 사장님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 자영업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고용 계층 자체가 마땅히 사실 할 게 없는 거죠. 나이 먹고 할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 돈 내서 내가 투자하는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채무가 한 사람당 얼마냐면 60대 이상의 경우 평균적으로 2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장사하려고 내 돈 내고 사업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커피숍, 맥주집 이런 걸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이제 초보 창업자면
1년, 2년 버티기 힘듭니다. 나가 떨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고생, 몸고생 하다가 결국 이제 철거 폐업까지 합니다. 또 폐업을 하고 나오려면 뭐 철거까지 돈도 많이 올랐습니다. 철거도 기본적으로 300, 500, 1000만 원 들어가니까 폐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버티는 겁니다. 추가 대출, 추가 대출, 추가 대출. 뭐 제가 이제 장사를 할 때, 이 오토바이들 이렇게 사채라고 하죠. 사채, 캐피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문틈으로 명함을 착착 뿌려주거든요. 이게 귀신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문틈 그 사이로, 그 짧은 사이로 그 대출해주는 예, 그런 사채 명함이 쑥쑥 들어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될 때는 눈여겨보지도 않죠, 이런 것들. 근데 안 되면 이런 거 보게 되더라고요. 대출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부채 상할 능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이. 당연히 그럼 이런 것들이 자영업 인구가 600만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집값, 부동산, 아파트 요거하고 당연히 이제 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 그러면 자영업 대출이 얼마냐? 예, 지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빚이 743조입니다. 많죠. 예, 근데 이게 작년보다 5조 6천억 가량 증가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반년 사이에 6조 가량의 돈들이 예, 빚으로 예,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영업은 재기를 할 수 있는 이 폐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국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지방은 더 위험하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뭐 오늘 저도 뭐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고 이제 그 연휴 기간 좀 마무리하면서 있었던 일들 또 자영업은 오래간만에 자영업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도 광주도 자영업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가족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현장들에서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폐업되고 임대 나오고 있고 이 건물주도 힘들어지죠. 자영업이 힘들면 이게 그 순망치한이라고 하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그다음에 잇몸이 아프다는 것처럼 이 경제 구조에 이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 당연히 건설사도 힘들어지죠. 내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건설은 최종 이제 법정 관리가 됐습니다. 예. 작년까지 시공 능력 99위 중견 건설사 광주를 기반으로 한때 뭐 잘 나가는 예, 그런 건설사였는데 결국엔 이 보증 사고가 났고 현장 내곳이 멈춰섰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이 멈춰선 현장들을 다른 건설사, 시공사 와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판매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됐죠. 이거를 받아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수분양자들의 고민들, 뭐 이자 비용들이라든가 기타 이 비용들의 손실은 이제 뭐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건설이 법정 관리 이제 사실은 이제 부도 처리됐다는 소리죠. 이후로 해서 지방 건설사들 예, 그 법정 관리라든가 부도 소식들은 이제 당분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미분양도 지금 광주가 많죠. 예, 많고 공급도 많이 있고 또 고분양가. 그제 이제 상무센터자의 현장도 다녀왔었는데 이 시장이 이제 평당 2,500, 3천만 원 아파트를 과연 얼마를 받아줄 수 있느냐. 분명히 주변에 이 부자들 있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이제 돈 많은 분들의 개념은 일반 서민들하고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 틈을 파고드는 전략들을 시행사, 시공사에서 쓰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경쟁력들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고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중앙공원이죠. 롯데 캐슬 시그니처 여기도 이제 정당 계약을 하거든요. 청약 통장이 4,000개 정도 모였고 2,772세대 공급을 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될지가 정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완판까지는 사실 힘들 것 같고 미분양이 예상되는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의미한 이제 계약률이 되면 한숨을 돌리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롯데건설을 비롯해서 이 빛고울 중앙공원 SPC 이 시행사죠. 또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이 전체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내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광주가 인구가 142만이 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 큰 거 터지면 이제 난리 나게 됩니다. 진짜 내수도 그렇고. 이 사실은 이제 미리미리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대처를 미리 하면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024년 5월 6일, 예, 5월 6일 오늘 방송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자영업부터 부동산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렇게 뭐 연휴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냥 편하게 있는 대로 아는 대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얼마 안 남았죠? 10,000명.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10,000명. 예, 좀 도움 주시면
저도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